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입력, 처리,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수를 선택하면 자판기는 선택한 음료수를 찾아서 출구로 보내줄 것입니다. 이렇듯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컴퓨터에서는 입력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판기는 선택한 음료수를 찾게 되는데 이는 처리 과정. 마지막으로 자판기가 음료수를 출구로 내보내는 것을 출력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판기가 작동되는 과정을 컴퓨터에서는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로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숫자나 문자 같은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입력, 처리, 출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입력, 처리, 출력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변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값을 입력하여 덧셈이나 뺄셈의 결과를 출력하거나 오늘은 숫자 값을 입력해서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복수의 문자열을 입력하여 두 문자열을 서로 연결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자 두 개를 입력하면 그 두 문자를 합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의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수첩에 메모를 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모장에 기록해 두고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어디에 기록해 놓을까요? 컴퓨터에게도 수첩이나 메모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용어가 다를 뿐이죠. 컴퓨터에게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변수라는 작은 바구니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변수라는 작은 이 바구니에 안녕 또는 7과 같은 정보를 잠시 저장해 두었다가 일을 처리하곤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변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엔트리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상자에는 변수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변수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변수값 15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5를 입력했더니 이 상자 안에는 15라는 값이 저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수값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0이 나왔지만 15라는 값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변수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15. 여러분들은 어떤 변수가 기억나나요?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석정초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석정초. 네, 석정초라는 변수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상자 이름이 이렇게 석정초로 변하고요. 변수는 15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한 가지 변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변수를 각각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변수에 서로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입력 장치로 입력하면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를 거쳐서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글자를 어떻게 저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입력 장치에서 입력한 숫자나 글자는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에 이름을 지어주고 값을 입력해 볼까요? 먼저 저장 공간에 이름을 정해 볼게요. 저는 취미라고 지정하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 공간의 값이 취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의 값에는 코딩이라 적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 공간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장 공간에 이름을 지어주고 값을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게 될 단순한 입출력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입출력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변수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내용처럼 두 수, 여러분들이 입력한 두 가지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수라는 변수를 만들고 두 번째 수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두 가지의 변수를 만들어서 더하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한 수가 하나밖에 없다면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고 입력한 값을 바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프로그래밍 결과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입력한 값 20 그리고 30을 엔트리봇이 덧셈을 해서 5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입력한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컴퓨터가 잠시 기억해 두고 있다가 나중에 덧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입력한 두 수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될까요? 잠시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두 수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수라는 변수와 두 번째 수라는 변수 각각 두 가지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수를 묻고 대답을 첫 번째 수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수를 묻고 대답을 두 번째 수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수를 묻고 답변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변은 이 대답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 대답은 사전에 엔트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두 수,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는 각각 첫 번째 수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수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변수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변수 첫 번째 수와 변수 두 번째 수에 저장된 값을 더하는 명령 블록을 실행하고 더한 결과값을 말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하겠습니다. 변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변수는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여 속성 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변수 추가하기를 클릭하여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게 되는 입력한 두 수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 블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프로그램을 접속합니다. 네, 선생님은 로그인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로그인을 한 후에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기 탭에서 작품 만들기로 접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좌측 상단에 있는 작품의 제목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라고 작품의 제목을 저장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화면에 엔트리 봇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프라이트로 변경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엔트리 봇을 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 블록이 생기는데요. 선생님은 10번 반복하기 이 부분은 삭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변수를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탭에 들어가서 변수라고 써져 있네요. 이 변수를 누른 후 변수 추가하기 를 누르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게 된 변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라고 입력한 후에 확인 하면 좌측 상단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수라고 변수를 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변수를 총 두 개를 만들기로 했으니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추가하기 이번에는 두 번째 수라고 입력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면 역시나 좌측 상단에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만들고 나서 확인할 부분은 블록으로 다시 간 다음에 자료에 가면 여러분들이 만든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에 대한 명령 블록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탭에서 계속해서 명령 블록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두 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먼저 첫 번째 수를 입력하는 명령 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녕을 묻고 대답하기, 대답 기다리기에서 안녕 대신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수를 어디에 저장하기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입력한 값을 첫 번째 수라는 변수에 저장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를 10으로 정하기. 네, 이 명령 블록을 가지고 오는데 두 번째 수를 지금 마지막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꺽쇠를 눌러서 첫 번째 수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명령 블록을 놓으면 첫 번째 수라는 변수에 자동으로 10이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10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입력했던 값을 첫 번째 수라는 변수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이 대답 명령 블록을 가지고 와서 10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명령 블록을 입력한 후에 한번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창을 크게 확대한 다음에 시작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수를 한 30으로 입력해 볼게요. 30 입력하고 엔터. 네,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방금 입력한 대답값이 30 그리고 방금 대답한 이 30은 자동으로 이 첫 번째 수라는 변수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수를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네, 잠시 에러가 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대답에는 50 그리고 첫 번째 수 변수에는 50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래밍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수는 입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명령 블록을 가지고 와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코드 복사 N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걸 아래쪽에다 넣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수가 아니라 두 번째 수를 입력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명령 블록을 복사했죠? 이번에 두 번째 수는 첫 번째 수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입력한 값을 첫 번째 수 변수에 넣고요. 두 번째 입력한 값은 두 번째 수라는 변수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수를 입력한 것까지는 끝났고 이제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산에 가면 네, 첫 번째 명령 블록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과 같은 명령 블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더하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 더하기 명령 블록을 가지고 오고요. 여기 그럼 10 더하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에는 첫 번째 수라는 변수를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수라는 변수를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가서 두 번째 수 값이라고 되어 있지만 꺽쇠를 눌러서 첫 번째 수로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뒤에는 두 번째 수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더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실행만 했지 이 엔트리봇이 두 수가 얼마인지 말을 해야겠죠. 네, 말하기 명령 블록은 생김새에 가면 네, 안녕을 말하기 라는 명령 블록에 여러분들이 방금 이 더하기 명령 블록에 조합한 내용을 이 안녕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팁을 하나를 주자면, 요걸 잡고 여기에다가 넣을 때는 잘 보면 정확하게 잘 들어가면 이 안녕 배경이 하얗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변해질 때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뿅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집니다. 다시 한번 명령 블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를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수라는 변수에 처음으로 입력한 값이 저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수를 입력을 하면 두 번째 수라는 변수에 두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입력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각각 첫 번째 수라는 변수와 두 번째 수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었는데요. 이 값을 더한 값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잘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크게 키우고요. 시작하기.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선생님은 처음은 30을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두 번째는 20을 입력할게요. 자, 첫 번째 수는 30, 두 번째 수는 20을 입력하면 엔트리 봇이 몇을 대답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30과 20의 합인 50을 말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잘 한 게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하면 이렇게 엔트리 봇이 50이라고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엔트리를 활용해서 입력, 처리, 출력, 프로그램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인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더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겠고요. 또는 빼기 또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걸 학급에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려줬을 거예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클릭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가면 방금 만들었던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이 보일 텐데요.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작품 공유 공간을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은 학급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학급에 전부 다 공유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한 다음에 전체 동의, 다음에 공유를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학급에 선생님이 방금 만든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이 공유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나이 학급으로 가서 확인해 줄게요. 선생님은 6학년 3반이기 때문에 6학년 3반 학급 6학년 3반에 들어가면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 만들기라고 공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6학년 1반부터 6반까지 모두 다 공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낱말 또는 글자를 더해주는 낱말을 합쳐서 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만들기,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서 작품 제목을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두 친구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이 엔트리 봇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뿅뿅뿅 뿅뿅뿅이야
라고 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뿅뿅뿅 뿅뿅뿅은 내 친구야 라고 말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10번 반복하기는 삭제해주고요. 생김새에 가서 역시나 또 변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네, 우리가 2명의 친구 이름을 입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엔 속성에서 변수 추가하기. 아까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친구라고 하고요. 확인. 다시 한번 만들어서 두 번째 친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 변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고 다시 블록으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자료에 가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이렇게 엔트리봇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입력한 값을 첫 번째 친구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블록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친구를 두 번째 친구 값이 아니라 꺽쇠를 눌러서 첫 번째 친구 값으로 정하기.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방금 여기서 입력했던 대답, 대답을 가지고 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대답은 자동으로 첫 번째 친구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역시나 또 복사를 해서요.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을 한번 입력을 받아보고요.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을 입력받은 다음에는 두 번째 친구의 방금 입력한 대답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이 생김새에 어떤 걸 말하기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 계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었는데 글자를 하는 방법은 이 더하기가 아닌 여기 계산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면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라는 이런 명령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와 글자를 합치면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요걸 하면 요걸 한번 보여줄게요.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요걸 잠깐 내려두고 요것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를 말하기를 실행을 시켜주면 엔트리봇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안녕, 엔트리. 우리가 좀 전에 안녕 느낌표와 엔트리를 합치라고 했더니 이 엔트리봇은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글자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느낌표 엔트리라고 말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명령 블록을 내려주고요.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을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내 친구야 라고 말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뿅뿅뿅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여기에다가는 첫 번째 친구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료에 가서 첫 번째 친구 값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이름 값을 합쳐 볼게요. 그러면 뿅뿅뿅 뿅뿅뿅 이렇게 친구 이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거 두 친구는 내 친구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합치기 명령 블록을 다시 한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서 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한 다음에 위에서 만들었던 명령 블록을 여기 첫 번째에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와, 이러면 명령 블록이 정말 길어지는데요.
요걸 네, 좀 더 작게 보여주면 네,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합쳐진 걸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와, 그럼 명령 블럭이 정말 길어질 텐데요. 네, 이렇게 길어진 명령 블럭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실행창을 키운 다음에 시작하기. 네,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네, 선생님이 진짜로 친한 친구 이름 남선우라는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두 번째 친구는 황웅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두 친구를 입력하면 엔트리봇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남선우, 황웅걸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네, 선생님이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잘 됐죠? 네, 여러분들에게 과제 하나를 줄게요. 선생님이 방금 만든 내용은 네, 남선우, 황운걸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또 괜찮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쓰면 국어 맞춤법에 어긋나겠죠? 남선우와 황운걸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고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준 건 첫 번째 친구 값과 두 번째 친구 값을 합친 후에 다시 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를 합쳤어요. 뭔가 여기 사이에 무엇인가가 글자가 더 들어가면 좋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역시나 저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학급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가서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공유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주고요. 선생님은 학급 공유하기로 눌러준 다음에 전체 동의 공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만든 내가 좋아하는 친구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 둘 다 여러분들의 학급에 공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고 여러분들의 학급에 공유해 주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는 프로그램도 각자 만든 다음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 생각하면서 한번 적절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언제든지 물어보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즐거운 프로그래밍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